영역을 좀 볼게요. 그 프로그래밍 영역은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논문 쪽 프로그래밍이 있고 인베디드 쪽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유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박봉에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에 그 과로사 해서 그 30대인데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최근에 한 3개월쯤 전에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필요한 데가 이 비즈니스 서비스 쪽이에요. 예전에는 그 회사에서 그 아웃소싱으로 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회사에다 시스템을 넣는, 보통 그걸 SI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많았는데 점점 뭐냐면 인하우스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예전에 없었던, 그냥 전산실은 이제 그 회사 내 시스템이나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장비만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전산실 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풍토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는 그냥 패스를 할게요. 레이어로 나누면 서버 프로그래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하고 교신을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있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또 UI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래서 UI UX라는 말도 요즘에 뭐 그 자바스크립트로 UI까지 만드는 거 이제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스템 엔지니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는 이제 네트워크 서버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에서 DB 쪽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 그래서 머신러닝 뭐 이런 거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과학에서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이렇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적용을 해서 나온 그 결과를 또 분석을 해서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에다가 어떤 고객이 이러면 더 잘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적용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자동 반응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통계를 보고 또 계속 개선하는 그런 접근법으로 가게 돼 있는데, 예전에 그냥 DB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DB가 잘 돌아가게 맞췄다고 하면, 요즘에는 고객들이 만들어진 서비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보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브옵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서 이렇게 팀 안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필요하게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방법론으로 보시면 돼요. 애자일 같은 방법론으로 디브옵스를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예전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플래시가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저 플래시 엑스인터넷도 이제 한철이 됐죠. 엑스인터넷으로 액티브엑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다 자바스크립트로 지금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OS, 그 다음에 PHP 서버 사이드 랭귀지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요 데이터베이스에 또 이제 노이스QL도 더 추가가 됐고요. 클라이언트가 저걸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접근법이, 예전에는 여기에서 HTML 코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요즘에는 요 서버 쪽에서, 이 서버 쪽에서는 그 JSON 데이터, XML 또는 JSON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렌더링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UI까지 다 책임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만 보내주고, 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UI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는 요것 때문에 더 그렇게 됐어요. 모바일 여러 가지 디바이스, 뭐 요것도 있고, 심지어는 TV까지도 있거든요. TV도 있고, 뭐 엑스박스 게임기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웹이 다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고요. 윈도우 로고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윈도우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그 오픈 소스 죽일 놈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장서서 오픈 소스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 뭔가 분석, 설계, 디자인,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분석 단계에서 오류를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에 가서는 그거를 수정할 비용이 더 늘어난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요런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워터펄 방식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방법론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요즘에 그 주기를 굉장히 짧게 주기를 짧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만들어야 될 스펙을 가지수를 줄여서 일단 빨리 출시를 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좁게 해서 어떻게 빨리 고객한테 반응 보고 그 다음 그 마일스톤 2에 마일스톤 3에 요구사항을 이렇게 애자일하게 접근하는 게 요즘은 트렌드입니다. 프로그래머는 분석적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해요. 그 커뮤니케이션 그 스킬 향상이 필요한데 애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애인이 있으신 분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게 많이 표현하는 게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하고 생각을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은 회의 시간 조용하고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그 조용해진 프로그래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보통 그러더라고요. 말 꺼낸 사람이 직접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입을 열다가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기업 문화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조용한데 담배 피러 나가서 여기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이 단계에서 개발이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다 잘못해놓고서 그거를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 시점도 개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게 되죠. 요거 중요한 건데요. 변하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을 탄탄하게 하시고요. 변하는 것은 이제 파도 서핑하듯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알고리즘이나 로직이나 디자인 패턴,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새로 추가되는 건 몇 가지 있는데 뭐 없어진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변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I, UX 계속 변하고 프레임워크도 계속 변해요. 그 다음에 도구도 이클립스 나왔을 때 막 사람들 막 좋아했거든요. 공짜로 이런 좋은 툴을 쓸 수 있다니. 요즘은 이클립스가 제일 욕 많이 먹어요. 심지어는 그 인텔리제이 유료인데 1년에 뭐 10몇만 원 하는 그런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인텔리제이 그 정도 돈은 내가 써야지 뭐 이클립스 못 쓰겠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하여간 변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소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91년에 리눅스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이게 공개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얻어서 2000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중반, 2010년까지만 해도 회사 기업 시스템에 그 유닉스 말고 어떻게 오픈소스 중에 리눅스를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최근에 금융권, 국내 금융권에서도 그 보수적이다 못해 그 진짜 보수적인 그 금융권에서도 시스템에 리눅스를 도입하는 거를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돼 있고 이 리눅스에서 그 포크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밥 먹을 때 그 포크인데 FORK 이거는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다르게 키우는 걸 이제 포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크가 돼서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졌죠. 오픈소스 마켓 점유율을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IIS고요. 전 세계 웹서버들의 서버 종류를 이렇게 통계를 만든 거예요. 넷크래프트.com 들어가시면 지금 통계도 볼 수 있는데 아파치가 계속 잘 나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엑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파치 웹서버가 굉장히 좋았는데 기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뚱뚱해진 거예요. 근데 그 뚱뚱해진 거를 보다 못해 그냥 웹서버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6가지만 핵심만 우리는 다루겠다 해서 그걸로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지금은 엔진엑스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엔진엑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전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 엔진엑스 다뤄보면서 진작 할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응답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jQuery, Node.js, Eclipse, Jenkins, 하둡, 스프링 프레임워크, 워드프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오픈소스예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이지만 또 하나 또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플러그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jQuery 플러그인들 막강한 것들이 많죠. Node.js도 지금 통계 사이트가 지금 닫혀가지고 최근에 본 거는 26만 개까지 봤어요. 2010년에 Node.js가 그 공개됐는데 그 6년 동안 1년에 뭐 한 5만 개, 6만 개씩 그렇게 그 Node.js 기반한 그런 플러그업을한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클립스도 플러그인이 잘 돼 있고 젠킨스도 그렇고 요즘에 내가 뭔가 그 만들었을 때 다른 것과 이렇게 커넥트해서 다른 것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 그런 그 사상으로 뭔가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태계를 만든다 그러죠. 생태계 기절을 내가 만들고 거기 위에서 돌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오픈소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요. 그게 뭐 CVS든 아니면 서브 버전이든 기시든 머큐리얼이든 버전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가장 핵심이고요. 위키 문서 통해 가지고 개발자가 문서화에 되게 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서화도 싫어하고 근데 그 문서를 좀 쉽게 보면 그 그냥 그림하고 글씨하고 그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위키를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다른 편집기 도구도 안 깔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편집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키가 굉장히 강력하고 위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또 뭐냐면 검색이에요. 만들어 놓은 문서를 빨리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위키인데요. 이 위키 문서하고 그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이메일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렇게 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대표 메일 둬가지고 그 메일에 내가 구독 신청을 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 구독 신청을 하면 그 대표 메일 주소로 그 구독 신청한 사람들한테 모두 다 메시지가 가는 그 메일링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 트래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슈 트래커 가지고 작업해야 될 일들, 그 버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능 갱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리눅스 소스 구글 아파치 뭐 이클립스 이런 쪽에서 이런 그 오픈 소스 시스템을 갖고 그런 체계를 갖고 오픈 소스를 하고 있죠. OS도 오픈 소스가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프레임워크도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도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도 오픈 소스 DB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도 오픈 소스들이 있죠. 모든 영역에 관련해서 오픈 소스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만 해서 거기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혹시나 SI를 하는데 정부 SI를 한다. 정부에서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불러부르는데 오픈 소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PHP 스쿨, 그 다음에 데브피아, 그 다음에 맥북이라서 맥OS 개발자 모임,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안드로이드 펍, KL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옛날 거죠. OKJSP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5키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게임 코딩, 여기도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 하나에서 SIR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리고 제로보드 익스프레스에서 제로보드 있고요. 그리고 생활 코딩이 지금은 엄청 커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을 빨리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활동을 멈췄죠. 자바 커뮤니티 월지. 그리고 테오닷넷, ASP,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쪽인데 여기도 많이 좀 소강 상태라고 할까? 제가 OKJSP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사이트 보고 만들었어요. 태우님 지금 그 다음에 클리앙, 여기는 프로그래머들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프로그램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클리앙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아니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글을 써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랑넷, 그리고 여기가 오라클 클럽 해가지고 오라클 DB, 그리고 여기 이제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할 줄은 저는 몰랐죠. 근데 요즘에는 구글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해요 라고 하지 않고 구글과 스택 오버플로우면 개발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사이트죠. Q&A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제가 공개를 했었죠. 여기 스크립트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면 오늘 약속한 시간에 다 마칠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헬로월드를 아는 개발자와 그거 모르고 인생 그냥 편하게 사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컴퓨터가 내 말을 잘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변호사나 의사 이런 직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나 뭐 이런 쪽 있죠. 법 쪽의 쪽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의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기계는 망가져도 다시 뭐 사면 되거나 아니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인생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액티브엑스로 고민을 많이 받고 있지. 지금 뭐 커머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쇼핑몰이 인터넷 쇼핑몰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면 매출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모바일 쪽에서 결제가 더 많아요. 이미 PC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모바일 쪽에서 결제하는 게 벌써 한 20-30%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튼 소프트웨어도 인간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됐고요. 헬로월드 책 예제가 처음 이 책에 써있어요. 이 책이고요. Print the World, 헬로 컴마 월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원조입니다. 그래서 C 코드가 여기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지금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C 코드로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다 텍스트를 쓰기 원하면
성공적으로 컴파일해서 그거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서 그 다음에 아웃풋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겠다 얘기 나오고 여기에 이제 C에서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std standard.io.h에 헤더 파일 인클루드하고 메인 그 다음에 printf 헬로 월드 이렇게 해서 쓴다. 그리고 이거 다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hello.c로 저장하는데 C 컴파일러 그래서 CC고요. GNU C 컴파일러에서 GCC가 되는 거죠. 이걸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a.output이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그 파일을 실행하면 헬로 월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주겠습니다. 요 지금 PDF 링크 타고 들어가면 브라질에 있는 서버에서 이 책 이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이북은 텍스트 이북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다 채워진 이북이에요. 핵심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요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를 컨트롤하는 게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반복시키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랭귀지든 자바를 해도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그 클래스를 안 쓰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뭐 해스켈이든 뭐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요 세 가지만 알면 아주 기본적인 접근이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사상에 맞게 구조적으로 클래스라든가 펑션이라든가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자꾸 반복하다 보면 보여요. 뭐가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소스들을 C++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패턴들을 집대성한 게 1995년에 나온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이에요. 그 저자 중에서 한 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 다음에 지금 세 분만 남아있고 그 세 분 중에 그 한 분이 주도적으로 이클립스도 만들었고요. 에릭 감마예요. 에릭 감마가 이클립스도 만들었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서 VSC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금 에릭 감마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 패턴 책을 경력이 5년이 안 되면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보면 그게 굉장히 와닿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 책만 해서 하면 그 설계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패턴의 가치는 개발자와 개발자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싱글턴 패턴 씁시다, 뭐 어댑터 패턴 씁시다, 뭐 이거는 퍼스트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을 위한 거지 그 패턴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패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려지라기보다는 그 입력에 대한 입력과 인풋, 아웃풋에 대한 요 세트를 쭉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거를 리팩토링 하면서 패턴에 맞춰가는 게 저는 더 그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간 설계를 만드는 그 근간 설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틀을 다 쪄놓고 그 비즈니스를 거기다 끼워 맞추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완전히 꼬이게 되는데 디자인 패턴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애자일하게 접근하는 건 저는 제 경험상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라고 쓴 이유가 그거고 코딩 경력 한 3년 정도 되면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책이에요. 리팩토링이라는 책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변경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하고 사용이 될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유지보수하면서 그거를 서비스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변경됐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애초됐던 그 설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맞지 않는 그 설계에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그냥 사상누각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상 누각을 만들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이 구조를 새로 추가된 기능에 맞게 이걸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리팩토링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서 뭐냐면 일단 짜고 보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종이로 보통 화이트보드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화이트보드에 얘기한 거 뭐 사진 찍어서 위키에다 공유하고 뭐 슬랙으로 공유하고 요즘 그런데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슈도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으로 이 부분은 뭘 하고 이 부분은 뭘 하고 이 부분은 뭘 하고 이렇게 주석을 먼저 써요. 주석을 먼저 쓰고 그 주석에다가 이제 코드를 채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슈도 코드 밑에다 이렇게 채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법 중에 좀 쉽지 않은 건데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Unit이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함수를 돌려서 함수에다 이 인풋을 넣으면 이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그 세트를 쭉 만들어요. 그렇게 세트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걸 그 나중에 만들어요. 그게 이제 테스트 드리븐. 테스트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가 따라한다 그래서 테스트가 주도한다 그래서 TDD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스트 드리븐 코드로 만들면 코드가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리팩토링 할 때도 이 TDD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플로우 차트 그리시고 이게 플로우 차트 코드에 맞춰서 템플릿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순서로 되는지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일 먼저 코드보다 슈도 코드로 구조 얼개를 잡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 그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거 이제 문법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문법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것인가. 그래서 상황 파악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상황 파악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아웃풋이 나갈 것인가, 뭐 어떤 API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 대화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문법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옛날보다 좋아요. 책을 다 보고 풀어놓지 않은 게 아니라 구글링에서 거기서 샘플로 먼저 접근하는 그 방법도 뭐 굉장히 애자일하죠. 물론 그 기본적인 그 언어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좀 빨리 뭔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황에 맞는 언어. 머신러닝 하는데 난 자바로 하겠어 해가지고 난 싫어하겠어. 내가 그걸 제일 잘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이만한 삽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한 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 길을 빨리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경험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해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파이썬을 처음 하는데 파이썬을 잘하는 친구가 우리 팀 종료에 있고 그 사람하고 나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버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시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세요. 왜? 나는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좋은 걸 돈을 벌어야 되고 서비스에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뭐 있어요. 그래서 유경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전 관리 시스템을 보면 요즘에 재밌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블레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블레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 github.com에 여기에서 코드를 어디가 좋을까요? 오키로 볼까요? 예. 오키로 들어와서 여기
커밋에 들어가면 최근에 커밋한 것들이 여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볼까요? 여기 딱 들어가면 코드가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고 변경된 부분이 있죠. 살짝 이 변경된 부분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코드 전체에서 뷰에서 여기 블레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블레임이라는 기능을 딱 켜면 그 라인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짰는지가 보여요. 그 라인을.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짠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짰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편하게 삽질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리퀘스트 인풋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리스판스 거기에 대해서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마우스로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연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UI 프로그램보다 UI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커맨드 라인에서 하면 쉘 스크립트로 이렇게 뭔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만들고요. 아마존 AWS를 만약에 사용하시면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CLI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CLI까지 좀 보시면 그 아마존의 그 리소스를 좀 더 잘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 하이라이트 이거는 뭐냐면 그 문법에 그 소스 코드에서 문법이 잘 표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독성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이고요. 컴퓨터하고 대화할 때 이런 것들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버그와의 싸움, 삽과의 싸움인데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변수에 생각지도 못한 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버그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코볼 랭귀지 만든 그 그레이스 호퍼 해군 장군인데요.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그 애니악 예전에는 그 전자식 컴퓨터 들어가기 전에 전기식 컴퓨터라고 할까요? 그 전기식 컴퓨터에서 그 버그로 그 뭔가 오동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비가 컴퓨터가 굉장히 커가지고 릴레이 뭐 전선으로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그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나방이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방을 이렇게 빼내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그게 그 여기 구글에서 퍼스트 버그라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여기 나와요. 이게 이 그레이스 하퍼 이 일지에서 거기다 계정기 70번의 패널에 나방이 죽어 있었는데 그거 그래서 버그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이제 변수에 생각지도 못한 값이 들어있는 거고 그걸 잡아내는 건 디버그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머리 비우는 게 필요해요. 버그를 잘 잡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만 하고 코딩을 했을 땐 생각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이제 옆에 동료 안 치고 이제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로직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라인은 이런 식으로 짰는데 이 오종벽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생각이 빠르지만 입으로 나올 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바뀌면서 생각을 천천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버그가 발견된 거. 얘가 옆에 동료가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말하다가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로직 오류를 소크라테스 문대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있고요.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오거나 아니면 그 회사 그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그렇게 않고요. 쉼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버그 그 오타도 마찬가지인데 작성한 사람은 죽어도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머리 쪽에 이게 바이어스드 데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뇌를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옆에 그 뭐냐 얘기를 들어줄 동료가 없다. 뭐 내가 성격이 까칠하거나 좀 내가 내성적이라서 창피해서 그럴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테디베어 곰인형을 갖다 놓고요. 그 곰인형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디버깅 관련된 책에 있는 그 구절이거든요. 테디베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원피스 루피나 그 요새 액션 피규어들 되게 많잖아요. 건담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버즈 오브 피더에서 똑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 이런 뜻인데 커뮤니티 활동을 저는 되게 권장을 합니다. 아까 그 커뮤니티들 스크린샷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동호회 활동과 비슷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정보도 많이 얻고 내 궁금증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할 때 오픈소스 활동이 되면 더 좋습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면 소스를 공개하는 활동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 있죠. 회사에서 만든 것도 회사의 정보를 다 제거하고 중립적으로 뉴트럴하게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기밀이 코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개를 해서 대박이 난 분이 이희승 씨가 있어요. 그 이희승 씨라고 네티라는 오픈 소스를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미나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아파치에다 기증해서 그쪽에서 키워졌고 트위터에 입사를 하셨고요. 지금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트위터에서 통신 모듈로 자바로 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네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정보는 없이 중립적인 코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뭐 대박이 나는 경우죠. 오픈 소스 하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커버하는 그 코드의 커버리지 몇 퍼센트를 테스트 케이스가 점검하는지 해주는 그 커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테스트 커버리지를 너무 높일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테스트 케이스가 촘촘하게 잘 서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절대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영어에 대해서 그 토익 점수 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그 수준, 어느 수준이냐면 스택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구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어 페이지 그것들 잘 읽을 정도만이라도 일단 1차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2차는 오픈소스 하시면 그 코드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그 노출이 되거든요. 깃허브에 이런 데다 올리면 글로벌하게 턴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리퀘스트 들어오는 것들, 질문 들어오는 것들 거기에 답할 정도 그 정도 영어만 일단 욕심을 내세요. 뭐 CNN 아나운서 발음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잘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그 영어를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영화 중에 그 슬리핑 딕셔너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국 장교가 그쪽 영국 장교일 거예요 아마. 영국 장교가 젊은 장교가 아버지가 그 식민지에서 그 총통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요. 근데 그 원주민 말을 그 빨리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원주민 여자를 하나 붙여줘요. 그래서 같이 자면서 막 말을 배우라고 해서 그래서 영화 제목이 슬리핑 딕셔너리예요. 그 원주민 여자 역으로 나온 게 제시카 알바였어요. 아주 부러워요. 지금 뭐 제시카 알바는 미국 쪽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큰 소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버전 관리 시스템 꼭 사용하세요. 혼자서 하시더라도 이걸 사용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CVS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들다가 개발자들이 빡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서버전. 서버전을 만들었는데 서버전의 그 소개장표에 보시면 처음에 이거 한 CVS 욕하는 거 10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이 나올 정도로 서버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깃이 지금 그 버전 관리 시스템계를 천하통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요. 요 깃은 참고로 아까 그 리눅스 만든 리눅스 토발즈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은 혼자라도 이제 그 사용해야 되는 게 왜냐면 3주 전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짰지?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걸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마음이 맞는 프로그래머 쪽에서 사람들을 빨리 만나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스터디 그룹이 그 인연을 만들기 되게 좋은 건데요. 스터디 그룹에서 스터디로 끝나지 마시고 스터디 그룹에서 뭔가 서비스나 프로젝트 뭐 아니면 모바일 그 앱 스토어에 올릴 뭔가 만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수님의 인간관계법 뭐 그걸 들었었는데 제일 그 친한 애제자가 요한이 있고요. 요한하고 그 다음에 바운드를 높여서 한 4명 정도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12명이 다 친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제일 친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까지 이렇게 커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자기를 따르는 청중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한 3-4명 정도의 그런 그 인맥, 프로그래머 인맥을 가지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많으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그 미티컬 맨먼스죠. 미티컬 맨먼스 그에 보면 데스마치인가 그 책에 보면 그 여자 10명 데려온다고 한 달 만에 아기 낳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10달이면 아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는 한 달 동안 팔만 만들어, 너는 한 달 동안 다리만 만들어, 너는 머리만 이렇게 10명에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그게 한번 실험을 미국에서 했었는데 프로젝트 인원 5명이 제일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나 뭐 성능이나 비해서 이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한개 만들 때 그 이슈 트래커 지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에도 이슈 해가지고 있는 게 이슈 트래커이기도 하고요. 뭐 트랙도 있고 레드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나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공유된 작업 리스트를 통해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언제 할당받았는지 그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슈 트래커. 그 다음에 요즘은 구글 독스 있어가지고 로그인한 사람 아니면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유된 문서, 회사 내에서 컨퍼런스나 아니면 위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문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문서의 핵심은 그 업데이트가 잘 돼야 돼요.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서는 그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변경됐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위키에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 커밋 할 때 git 훅이라고 해서요. 후크 HOK라 해서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이거에 들여쓰기 몇 개 있는지 아니면 뭐 우리 팀에서 정한 스타일대로 맞게 코드가 만들어졌는지 자동으로 검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통과해서 커밋이 되면 그거를 운영계에 이제 머지하기 전에
그 동료들 2명 이상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코드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예전엔 코드 리뷰하면 전체를 다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diff가 되게 잘 외부로 잘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어느 코드를 변경한 코드 부분은 금방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팀을 운영을 하시면 좋아요. 예,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제가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14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지금 46살인데 지금까지 왔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말고 여기 가면 여기 사이트 링크에 가시면 엑스그루라고 지금 레진 코믹스에서 CTO 하시는 분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라고 한 코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성 씨라고 자바지기이신데 NHN 넥스트에서 교수를 3년째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넥스트 생기기 전에 공감 세미나에서 이제 자바 개발자면 이렇게 그 로드맵을 잡고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2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권하면서 이 자바라는 언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른 측면을, 그래서 약간의 어떤 펑셔널이나 그런 그 새로운 언어가 어떻게 문제를 여기 보면 장기 과정입니다. 원래 장기 과정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인내와 나오는데 되게 재밌게 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온오프믹스에서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만 그런가요? 모임 관리에서 여기에 보면 뭐야? 지도 보기 말고 이벤트. 댓글이 안 보이네요. 맨 밑에 댓글이 종료된 모임이라고 안 나오는군요.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J-PUB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딱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책이요. 이 책을 기초 튼튼해서 다 함께 프로그래밍이 나왔는데요. 22,000원짜리 책인데요. 요거를 드릴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랜드라는 함수가 있죠. 랜드에서 랜덤인가요? 잠깐만요. 매스의 랜덤이죠. 매스의 랜덤이 있고요. 랜덤이 있고 여기다가 이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랜덤 일 넣기도 하고 그 타임스탬프를 넣기도 하고요. 그 0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거 있죠. 매스 넘버스 여기에 재영님 혹시 오셨나요? 김재영님 안 오셨죠? 이거는 요 밑으로 내리고요.
예, 이렇게 내리고 정소희님이 안 오셨죠? 이렇게 또 내리고요. 그러면 2번부터 지금 이분은 계시고 아까 김지현님이 먼저 가셨죠. 그래서 여기에 2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스 랜덤에서 2번부터니까 이게 곱하기 10하면 0점에서 곱하기 10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잘 보이시죠? 예. 여기에 곱하기 10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여기를 파스 인트 이렇게 잡아주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번부터 11번에서 10명이죠. 예, 1번부터 10 그래서 10명 맞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주면 예, 플러스 2죠. 예, 플러스 2를 해주면 그러면 예,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클리어 하고요. 이 릴로드 하면 클리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딱 쳤을 때 나오는 숫자의 분한테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의미 없지만 이거를 변수로 받고요. 변수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펑션 그 다음에 a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리턴하게 해서요. 그냥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6번입니다. 6번이 누구시죠? 장현성님. 예, 이따 끝나고 저한테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주소 책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하나, 한두 개 받고, 예. 아까 언어의 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어의 사상이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언어를 설계할 때요. 언어를 어느 용도에 쓸지 그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SP나 PHP, JSP 같은 경우는 웹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고 랭귀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내부에서 시스템 안에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습 같은 경우는 그 함수형 언어의 그 원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언어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면 뭐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제작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리눅스도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리누스 토발즈가 대학교 1학년인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유닉스 시스템의 그 미니 버전 미닉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데 자기는 집에 와서 PC에서 그걸 하고 싶어서 지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게 뭘 따라가려고 했고 뭘 하려고 했든지 그게 만들어진 히스토리를 하시면 그 언어의 사상을 배우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저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의 많은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이 많이 고용돼 가는데 일본 자체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이 인기가 일본 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엔지니어에 대해서 평가나 사회적인 대우는 되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엔지니어들은 그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SI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SI 사장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인력을 데려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아니라 일본의 그 소프트웨어 업계를 상당히 물을 많이 흐려놨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철수를 됐고요. 맨파워라고 그러죠, 사실 사람들이. 예, 그거는 그냥 그 산업
공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 쪽은 지금은 좀 많이 안정화된 단계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은 또 영어를 잘 배워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해외로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들어있기 때문에 슬랙이 있습니다. 이상한 모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쓰레기. 슬랙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상한 모임. 이상한 모임이라고 있고요. 네.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슬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슬랙 여기에도 재밌는 개발자들이 많이 있고 재밌는 그 관련 업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이상한 모임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